그날 밤은 화가 나서 말을 아낀 밤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설명해봐야 달라질 게 없겠다는 걸 알게 된 밤이었어요. 한겨울에 며칠만 지내다 가면 된다고 해서 짐을 챙겨 나섰고, 집 앞까지는 갔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전화는 끝내 닫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 24시간 국밥집에 앉아 있으면서 저는 그 집에서 있었던 일을 굳이 말로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크게 다투지도 않았고 누굴 원망하지도 않았지만 다시는 가지 않을 곳을 마음속으로 정해버린 한 시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침 이불 위로 입김이 보였습니다. 보일러를 틀어도 소용이 없었어요. 보일러 기사님이 바닥을 들춰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배관이 다 얼었어요. 그럼 얼마나 걸릴까요? 바닥을 좀 뜯어야 해서요. 짧아도 일주일은 보셔야 해요. 손을 호호 불며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싱크대 및 수도관도 얼어 있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야. 응, 엄마. 무슨 일이야?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바닥 공사를 해야 한대. 얼마나 걸린대? 일주일 정도.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와. 며칠 계시다가 가. 그래도 되겠니? 당연하지. 와이프한테도 말해 놓을게. 그날 저녁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응, 미안하다. 갑자기 이래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편하게 계세요. 패 끼치지 않게 조심할게. 뭐 그런 말씀을요. 언제 오실 거예요? 내일 점심때쯤 갈게. 전화를 끊고 나니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괜찮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며칠이라 했지만 남의 집이니까요. 그날 밤 짐을 챙겼습니다. 두꺼운 옷 2벌, 속옷, 수건. 많이 가져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최소한만 넣었어요. 부엌에서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장조림. 며느리가 해먹기 귀찮은 것들로 골랐습니다. 패키치지 말아야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가방 지퍼를 닫으며 생각했어요. 며칠만 지나면 다시 돌아올 집인데 왜 이렇게 조심스러울까요? 그래도 갈 곳이 있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반찬, 보냉백도 따로 챙겼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들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조심히 와. 퇴근하고 바로 갈게.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눈이 올 것 같았습니다. 며칠만 지내면 돼. 중얼거리며 버스에 올랐습니다. 아들 집은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아직 가본 적은 없었지만 주소는 알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지하철을 탔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지금 어디야? 지하철 타고 가는 중이야. 곧 도착해. 엄마, 죄송한데 목소리 톤이 달랐습니다. 왜? 갑자기 회사에서 출장이 잡혔어. 지방으로 내려가야 돼. 언제? 지금. 회사차 기다리는 중이야.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집에 있니? 와이프도 오늘 일정 있다고 했어. 저녁엔 들어올 거야. 그럼 나는... 엄마, 집 비밀번호 알려줄게. 먼저 들어가 계셔. 아들은 급했는지 현관 비밀번호만 툭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 2시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아파트 단지가
넓었습니다. 동 번호를 확인하며 걸었어요. 103동 앞에 섰습니다. 공동 현관문 옆에 숫자판이 있었어요. 신축 아파트는 반짝였는데 저는 어디에 서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려다 멈췄어요. 아들이 알려준 건 집 현관문 비밀번호였습니다. 공동 현관은 어떻게 열어야 할까요? 옆에 인터폰이 보였습니다. 동 호수를 누르면 될 것 같았어요. 손을 뻗었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없다고 했으니까요. 입구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자니 내가 여기 앉아 있어도 되는 사람인지 괜히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주민들이 지나갈 때마다 가방을 더 안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누가 보면 내가 이 아파트 사람이 아닌 게 티라도 날까 봐서요. 핸드폰 화면이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시간을 확인하려고 켜면 또 아무 연락도 없다는 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몇 시쯤이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생각보다 시간이 훨씬 더 천천히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만 들었습니다. 가방과 보냉백을 바닥에 내려놨어요. 누군가 나오면 따라 들어가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꺼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어요.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러 오후 3시가 됐어요. 바람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코트 깃을 세웠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택배기사가 카트를 끌고 지나갔지만 다른 동으로 갔어요. 다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뭐니?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도 같은 문자를 보냈어요. 역시 답이 없었어요. 오후 4시경 해가 조금씩 기울면서 아파트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그늘이 벤치까지 내려왔고 다리가 먼저 시려웠습니다.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시간은 이렇게 길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누군가 안에서 나왔어요. 젊은 남자였어요. 재빨리 일어나 문 쪽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히는 게 더 빨랐어요. 다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배터리가 60%였습니다. 이상하게 그 숫자까지 불안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엔 아예 꺼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어두워졌습니다. 1시간 동안 3명이 나왔지만 다들 문을 잡아줄 만큼 여유가 없었습니다. 가방을 다시 들었어요. 보냉백도 챙겼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아들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미안, 지금 회의 중이야. 와이프한테 연락해봐. 며느리 전화는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저녁 6시. 불이 켜진 창문들을 올려다봤어요. 어느 집이 아들 집인지 알 수 없었어요. 다시 벤치로 돌아왔습니다. 앉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추위도 추위였지만 아무도 없다는 게 더 서러웠습니다. 그때는 문 앞에서 멈추는 일이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경비실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경비실을 찾았습니다. 경비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경비원이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103동을 들어가야 하는데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몰라서요. 몇 호세요? 1205호요. 경비원이 명부를 확인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아들 집이에요. 아들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같이 가시죠. 저녁 7시 10분경
공동현관을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경비원이 먼저 내렸습니다. 1205호 이쪽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경비원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1205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만 길게 이어졌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 손잡이를 돌려봤어요. 당연히 잠겨 있었어요.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복도 끝에 작은 벤치가 있었습니다. 가방과 보냉백을 놓고 앉았어요. 복도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발소리 하나 울리지 않았어요. 가끔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면 괜히 허리를 폈다가 또 다시 기대를 접었습니다. 문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자 이 집에 들어와도 되는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묻게 됐습니다.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 앞인데 문이 안 열려. 몇 분 후 답장이 왔어요. 엄마 미안. 집 비밀번호 알려줄게 눌러봐. 일어나서 다시 문 앞으로 갔습니다. 숫자를 눌렀어요. 열리지 않고 삐비비 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다시 눌러보려다 손을 내렸습니다. 맞는지 아닌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며느리에게 5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꺼져 있었어요. 화장실이 급했습니다. 오후부터 참고 있었어요. 화장실이 더 급해지자 마음이 더 바빠졌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문이 열릴 것 같기도 했고 이대로 계속 앉아있는 게 더 민폐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는 잠깐 내려갔다 오면 아무 일도 없을 거라 믿었습니다. 가방 옆에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금방 돌아올 거라 생각했어요. 그때는 잠깐이면 될 줄 알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어요. 아까 경비실을 찾을 때 옆에 화장실이 하나 보였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냥 지나쳤었는데 이제는 그쪽으로 발이 향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자 화장실 안은 따뜻했습니다. 물을 틀자 손끝이 먼저 풀렸어요. 거울 속 얼굴을 보니 생각보다 더 피곤해 보였습니다. 일이 이렇게 커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화장실을 나왔어요. 손을 씻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다시 올라가야 했습니다. 빨리 걸었어요. 로비로 올라왔습니다. 공동현관 쪽으로 걸어가다 멈췄어요.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나갈 때는 그냥 열렸는데 들어올 때는 비밀번호가 필요했어요. 문을 열려고 했지만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걸 바로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했습니다. 몇 번만 더 시도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끝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다시 올라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경비실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옆에 붙은 안내문이 보였어요. 부재 중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문득 핸드폰을 12층 복도 가방 옆에 두고 온 게 생각이 났어요. 깜깜한 밤,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은 아주 깜깜했어요. 가방도 보냉백도 핸드폰도 모두 12층 복도에 있었어요. 몸에 있는 건 코트뿐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뭔가 만져졌습니다. 꺼내보니 10,000원짜리 2장이었어요. 시간이 더 흐르고 불 켜진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12층쯤 되는 곳에 불빛 하나가 보였어요. 사람 하나가 공동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일어나서 뛰어갔지만
문은 이미 닫혀 있었어요. 다시 벤치로 돌아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주머니 속 2만 원을 만졌습니다. 핸드폰도 없었어요. 누구한테 연락할 수도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날은 더 추웠습니다. 코트깃을 세웠어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어디라도 들어가야 할 것 같았어요. 주머니 속 돈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2만 원.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나는 집을 잃은 게 아니라 들어갈 수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밤은 더 깊어졌고 일단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그냥 앞으로 나갔습니다. 큰 길이 보였어요. 가로등 불빛이 길게 이어져 있었어요. 편의점 불이 보였습니다. 그냥 지나쳤어요. 조금 더 걷다가 24시간 국밥집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4시 영업. 멈춰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어요. 화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따뜻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 목소리였어요. 텔레비전 소리도 들렸습니다. 손님이 2명 있었어요. 저는 구석자리로 갔습니다. 코트를 벗지 않았어요. 그리고 메뉴판을 봤습니다. 국밥이 9,000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사장님이 물을 가져왔습니다. 뭐 드릴까요? 국밥 하나요. 네. 국밥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뜨거웠어요. 천천히 떴습니다. 국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는 순간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아니라 안에서 풀리는 느낌 때문에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게 오히려 낯설었어요. 다 먹었습니다. 국밥을 다 먹고 물을 마셨어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뉴스가 끝나고 드라마 재방송이 시작됐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은 다른 집에 있었습니다. 그게 부럽다기보다는 그냥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사장님이 다른 테이블을 닫고 있었습니다. 이쪽을 보지 않았어요. 손님 2명이 나갔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해졌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사장님이 부엌으로 들어갔다 나왔어요. 물잔을 채워줬습니다. 감사합니다. 편하실 때 가세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경 택시기사로 보이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국밥 하나요? 네. 그 사람도 구석에 앉았어요. 국밥을 빨리 먹고 나갔습니다. 새벽 4시경 새벽 공기는 밤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시계는 앞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같은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어요. 그래도 이곳에서는 쫓겨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텔레비전 채널이 바뀌었어요. 드라마 재방송이 나왔어요. 사장님이 카운터에 앉아 장부를 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이쪽을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새벽 손님이 몇 명 더 왔다 갔습니다. 모두 빨리 먹고 나갔어요. 저만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물을 또 마셨습니다. 사장님이 부엌에서 뭔가 준비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국물 끓는 냄새가 났어요. 창밖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국밥 포장이요. 네, 잠깐만요. 부산해졌어요. 저는 구석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창밖이 밝아질수록 마음이 조금씩 정리됐습니다. 밤은 지나갔고 이제는 다시 움직여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사장님이 다가왔어요. 더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돌아갔습니다. 주머니를 뒤졌어요. 10,000원짜리 2장 중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장님이 계산대로 왔어요. 9,000원입니다. 10,000원을 건네고 거스름돈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공기가 차가웠어요. 아파트 쪽을 보고 다시 걸어야 했습니다. 주머니에 남은 돈을 만졌어요. 10,000원하고 1,000원짜리 한 장. 그 밤을 지나며 아무 말 없이 머물 수 있는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됐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다시 왔습니다. 103동 공동현관 앞에 섰어요. 안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회사 가는 사람 같았어요. 재빨리 몸을 들이밀었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안으로 들어갔어요. 1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얼굴을 봤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사람 하나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양손에 쇼핑백을 잔뜩 들고 있었어요. 며느리였습니다. 서로 멈춰 섰습니다. 어머님?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제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짐 가져가려고 왔어. 며느리가 캐리어 손잡이를 쥔 채 잠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제 가방과 보냉백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집. 보일러는요? 상관없다. 엘리베이터 앞에 가서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느리가 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거울에 비친 며느리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1층 버튼을 눌렀어요. 집으로 가는 지하철에 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엄마, 와이프한테 들었는데 무슨 일이야? 읽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전화 좀 받아봐.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집 앞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이 추웠어요. 가방을 내려놨습니다. 보냉백 안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아직 차가웠어요.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이불을 꺼냈습니다. 2장을 깔고 그 위에 전기장판 하나를 올렸어요. 옷을 입은 채로 누웠습니다. 아직 추웠지만 괜찮았어요.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아들, 며느리, 또 아들.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여러 통 왔습니다.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기사님이 다녀갔습니다. 다 고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일러를 켰어요.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20번째쯤이었어요. 이번엔 받았습니다. 엄마, 응, 왜 전화 안 받았어? 바빴어. 엄마, 그날 무슨 일 있었어? 아니, 며느리가 미안하대. 친정에 급한 일 있어서 그랬대. 그래. 엄마 화난 거야? 아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이불 속이 따뜻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정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엄마, 보일러 다 고쳤어? 응. 춥지 않아? 괜찮아. 반찬을 내줬습니다. 밥을 차려줬습니다. 아들이 먹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우리 집 다시 올 거지? 아니, 왜? 안 가. 그 말로 충분했습니다. 아들이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엄마,
생각해봐. 생각 다 했어.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어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그날 밤 혼자 있는 게 좋았습니다. 춥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날 밤을 지나고 나니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이미 끝난 일이라는 걸 스스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말을 아끼는 게 아니라 말할 필요가 없어진 거였습니다. 그게 편했어요. 그리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끌림이었습니다.